한 사람이 죽음에 직면한 순간 그는 도대체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너도 이 화제에 대해 호기심이 가득하지 않니? 나는 빈사 체험자 보고서를 정리했다. 이 프로그램은 생사의 경계에 있는 신비한 세계를 함께 탐색할 것이다. 삶과 죽음은 한 쌍의 오래된 화제이다. 죽음은 그 미지성 때문에 시종 신비한 기운을 발산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의 경외심과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행운아들들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빈사 체험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경험은 마치 창문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한 영역을 보게 했다. 한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런 빈사체험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빈사체험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 유체이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빈사체험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많은 체험자들은 빈사 상태에서 그들의 의식이 마치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것처럼 일종의 방관자의 시각으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고 있다고 표시했다. 참혹한 교통사고 후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사라 여사는 나중에 혼수 상태에 빠진 그동안 자신이 서서히 떠다니는 것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자마자 자신의 몸을 보았다. 응급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의료진들은 긴장하여 바빴다. 그녀는 주위의 모든 미세한 부분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의사들이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의사들이 도구를 드는 소리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그녀가 깨어난 후 그녀가 묘사한 장면은 실제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런 의식과 육체가 분리된 기묘한 체험은 사라로 하여금 의식이 육체와 독립된 존재의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굳게 믿게 했다. 두 번째 유형, 터널을 통과합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도 빈사 체험의 전형적인 장면이다. 체험자는 종종 자신이 좁은 통로에 처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추진되고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느낀다. 터널의 끝에는 종종 밝고 따뜻한 빛이 있다. 톰은 심장이 멎어 응급처치를 받을 때 이런 광경을 겪었다. 그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그는 갑자기 그 암흑한 터널에 들어갔다. 귓가에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강대한 힘이 있어 그를 밀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터널 입구의 그 빛을 향해 접근했을 때 종래로 없었던 평온하고 화목한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다. 그는 터널 안에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느꼈지만 그가 깨어났을 때 시간이 이미 오래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세 번째 유형, 죽은 가족을 만난다. 많은 빈사 체험자들은 그 과정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났다고 말한다. 에밀리는 중병에 걸려 생명이 위독할 때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고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조모는 자상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따뜻하고 친절한 느낌은 그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 그녀는 그녀의 할머니가 전문적으로 그녀를 데리러 왔다고 느꼈다.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심경외과 의사 에번 알렉산더. 7일간 혼수 상태였죠. 혼수 상태에 빠지는 동안 그는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갔다. 그곳은 오색찬란하고 음악이 은은하다. 그는 그곳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여동생을 만났다. 네 번째 유형, 인생을 되돌아본다. 그 순간, 자신의 일생의 중요한 순간을 영화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빈사 체험자도 많다. 조는 물에 빠져 빈사한 경험에서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나왔다.
그의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수많은 화면은 어린 시절에 장난치며 놀던 것부터 가족과 함께 보낸 아름다운 시간, 그리고 사업상의 기복과 성패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테일이 비할 데 없이 뚜렷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꼈다. 이 빈사 체험자들은 귀신의 문턱에 다녀온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큰 인생 변고를 겪으면서 인생관과 가치관에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물질적 부와 공명리록을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고 생명 중의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대폭 경감되었고 생활 속의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여 그들도 더욱 침착하고 여유로워졌으며 모든 일을 잘 볼 수 있고 초연물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빈사 체험자의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의미, 죽음의 본질 및 의식의 신비를 재조명하게 한다. 과학계도 이런 빈사 체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탐색을 진행하여 이런 현상의 배후의 진상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이런 빈사 체험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배후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과학계에는 현재 3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관점, 생리적 반응. 일부 과학자들은 빈사체험이 대뇌가 극단적인 생리 상태에서 산생한 일련의 반응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체가 심각한 상처, 산소 부족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상황을 겪을 때 뇌는 도파민, 엔도르핀 등 대량의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한다. 이런 화학물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각을 일으키게 하여 영혼이 빠져나가고 터널을 통과하며 빛을 보고 가족을 만나는 등 여러가지 감각을 산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점, 심리적 작용. 일부 심리학자들은 빈사체험은 사람이 극도의 공포나 극히 큰 압력하에서 심리방어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사람들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면의 두려움과 생존 욕구는 뇌에 아름다운 환각을 일으켜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킨다. 예를 들면 고인이 된 가족을 만나면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서 위로와 지지를 갈망하여 환각 속에서 이런 장면을 창조할 수 있다. 세 번째 관점, 양자의식 가설. 이런 설법은 인간의 의식이 양자 차원의 물리현상과 연관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람은 빈사 상태에서 대뇌 중에 양자 정보의 특수한 변화가 발생하여 의식이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은 아직 리론 탐색 단계에 처해 있으며 아직 확실한 실험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과학계는 이미 빈사 체험에 대해 여러 해 동안 연구를 벌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다. 방금 언급한 이런 관점과 가설은 모두 모든 빈사체험 현상을 전면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진보, 특히 신경과학, 양자물리학 등 분야의 발전에 따라 우리는 빈사체험에 대해 더욱 투철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빈사체험이 어떻게 생겨났든 이런 빈사체험자들의 보고는 여전히 강렬한 경세적 이의를 갖고 있다. 이런 빈사체험자들은 우리에게 그 신비한 영역을 똑똑히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무한한 상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대해 새로운 경외감을 가지게 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두 이름과利益을 위해 분주히 돌아다녔지만 생명의 취약함과 소중함을 홀시하고 인생의 고단함을 홀시했다. 이러한 빈사 체험자들의 묘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일깨움과 같아서 우리는 자신의 생활관, 인생관, 가치관을 다시 살펴보게 한다. 어떤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은 결코 손을 놓을 수 없다.
내 채널에 가입하고 공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